언론개혁이랄지 검찰개혁의 화두는 쭉 진행돼 왔던 이야기들이니까 네. 변호사 생활을 하셨고 또 시장을 하셨고 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언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촉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부르르 떨리죠. 그 특히 이제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 언론은. 예. 저는 뭐 지역 언론의 예. 병폐나 예. 피해는 사실 전국 언론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죠. 이른바 이제 중앙 언론, 서울 언론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역시 과거와 달라서요. 예. 요새 누가 신문 지면을 보거나 제 시간에 뉴스를 봅니까? 다 SNS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걸 골라보죠. 도청에 기자실이 있습니까? 뭐 있죠. 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자주 가요. 아, 그러세요? 가서 뭐 차도 마시고 자주 하는데요. 아, 그래요? 지방,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게 도단위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시군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거고요. 그쪽이 예를 들면 그쪽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그 예를 들면 과거의 적폐적 행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성남시장 취임할 때만 해도 사실은 성남시의 세상에 기자가 말이에요. 출입 기자가 막 130명씩 됐어요. 성남시에만 성남시에만.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한번 했는데요. 먹을 게 많았구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예. 되겠다. 예. 그래서 ABC 기준으로 예. 10,000부 이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렇게 제가 그 조치를 냈어요. 아, 그러니까 몇 개 안 남고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엄청 몇 달 동안 뭐 죽도록 깨졌죠. 그렇겠죠. 그걸 뭐 어쨌든 누가 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신문에 막 3계면에 저의 비리를 카더라 뭐 이렇게 가지고 쫙 깔고 그러길래 제가 또 한 번 더 했어요. 예. 스크랩을 금지했어요. 아,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보니까. 공보실에서 그거 뭐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크랩을. 그래서 제가 그 예. 스크랩을 금지해 버렸어요. 어. 그래서 나한테 주는 것도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싹 금지를 하니까 보는 사람이 기사가 예. 쓴 기자하고 예. 당사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좀 조용해지더군요. 이 기자들이 또 그걸 이용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보실장이 그걸 높은 분들한테 주면 그렇죠. 높은 분들이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론인 줄 알아. 공무원들한테 예. 영향을 주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선의의 비판 견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전신값을 뜯는다든지 이제 악용을 하니까 문제였던 건데요. 예.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지금은 그런 기자들이 활동할 영역은 많이 줄어버렸고 예. 오히려 이 인터넷 예. 온라인을 활용한 전국판 언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6천 개 정도 되니까요. 네, 예. 많기 때문에 사실 그 피해가 더 크죠. 제가 최근에는 조금 행복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는 사실로 막 정말 거의 예의 없이 모든 언론이 저를 죽이려고 예.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로 그 심정 모를 거예요. 참 SBS하고의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뭐 제가 그냥 치화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예. 선거 때는 뭐 KBS한테도 많이 당했죠. 아, 그랬습니까? 정말로 그때 예. 선거 직후 이럴 때는 아, 제가 그 도정 평가 지지율이 29%로 꼴등하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죽일 놈이 됐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늘 보니까 3등 했던데. 아, 저 정말 그때 막 온 모든 언론이 저를 이렇게 할 때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진짜 진짜로? 네. 예. 그럴 때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행복한 거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가지고 그 속된 말로 비방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 살짝 뭐 왜곡하거나 의견을 예. 좀 세게 내는 이런 거야 뭐 저희가 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수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두 해 전처럼 없는 걸로 하는 지사님은 일단 벗어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모르죠.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네네.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이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잘 쉽지 않으니까 계속 되는 것 같고요. 자율 정화라고 하는 게 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의 양은 동일하고 예. 형식과 실질이 동일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인 척하면서
한쪽 편을 들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게 정치 집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처럼 나는 공화당 지지해 라고 선언하고 화끈하게 공화당 입장을 써라. 대신에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좀 제재하자. 그러나 팩트는 뭐 확실하게. 팩트가 있으면요, 뭐 의견을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예. 비평의 자유니까요. 예. 그래서 비평과 팩트 보도는 분명하게 좀 구분하고 팩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고 의도적 허위 팩트에 대한 보도, 허위의 보도는 책임을 묻고 정치적 입장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하자. 그 억지로 뭐 중립이어야 된다 언론은 네. 그 규정이 있어봐야 중립합니까? 안 하잖아요. 차라리 편들 수 있다. 편들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맞아. S일보는 저쪽 편이지. 편이었지. 아 이쪽 편이지. 그걸 감안하고 볼 거 아니에요. 이미 뭐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신문사에 관해서는. 신분을 숨기고 있으니까 문제는 어쨌든 왜곡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양심의 영역인데 예. 결국 문화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의 자유가 과거에 제한될 때, 소위 권력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때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웠잖아요, 함께. 근데 지금은 권력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언론 자유 왜곡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는 좀 운동이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지금 쌍두반차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검찰 기자단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출입처 문제죠. 언론 개혁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검찰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사실은 검찰과 많이 다투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일 네. 큰 피해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지금 이 재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저는 그 기소 당한 거 진짜 황당무계합니다. 그 생리를 너무 잘 아실 거고.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뭐 형님은 실제 정신질환이 있었고요. 좀 공무원들한테 폭력 행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시장 형님이니까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예. 내가 시장 형님인데 그러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뭐 욕하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좀 진단을 해보자고 하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포기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멀쩡한 형님을 강제로 병신병원 입원시키려고 그랬다라고 몰아가지고 제가 2012년부터 이 고생을 했는데 예. 제가 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가만 놔뒀겠어요. 그때도 몇 번씩 수사했거든요. 예. 저는 뭐 이틀에 한 번씩 압수수색 당하고 막 감사 당하고 조사 당하고 했는데 제가 검찰에 이걸 직권남용으로 기소됐잖아요. 법에 있는 걸 하려다가 말았다는 이유로 저는 직무유기로 기소했으면 뭐 맞아 형님 봐줬지 사실은 시끄럽다고 저 그거 받아들였을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해야 될 일을 하다 말았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니까 황당무계하죠.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제가 무죄라고 하는 증거, 근데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증거를 다 숨겼어요. 그 저희가 조사하는데 요구하니까 안 주었지 않습니까? 제 1심 판결 심리 마지막 날 겨우 구해서 재판부인 됐어요. 안 줘가지고. 그걸 안 줄 수도 있나요 재판부에? 결국 안 줘가지고 재판부가 강제로 내라고 명령해서 시간 질질질 끌다 결국 마지막 날 냈다니까요.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 자료. 형님이 얘기한 거. 약 먹었다. 뭐. 근데 이걸 어떻게 숨깁니까? 그 사실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죠. 근데 이렇게 제가 당했는데 제가 말하니 뭐 하겠어요. 뭐 경찰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경찰은 안 그럽니까? 이것도 민주적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한 사람의 인권을 놓고 한 사람의 운명과 삶을 놓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이거는 정말 중범죄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개인들의 범죄 행위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이라고 봐요. 좋은 용도로 쓰라고 부여된 권한을 나쁜 용도로 쓴 거잖아요. 공익의 대변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경비원 도둑놈 지키라는 경비원하고 도둑이 짜고 물건을 훔치면 도둑보다 경비원이 더 책임이 큰 거죠 원래는. 왜냐하면 도둑은 원래 도둑인데 경비원은 그거 지키라고 월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같이 훔쳐가지고 그랬으면 더 나쁜 짓인데 의외로 우리 사회는 도둑을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관용이죠.
관대함. 예. 뭐 저 정도 먹을 수도 있지 뭐 고위 관료들이 뇌물을 뭐 1억 2억 먹어도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사실 한 징역 한 1, 20년씩 보내야죠 원래는. 예. 그 신발 한 짝 훔친 절도 보면 한 10년씩 막 예? 보호 감옥 보내면서 예. 그 예를 들면 뭐 몇백억씩 그 수천 명 소비자들한테 피해 입히는 뭐 주가 조작 아니면 펀드 사기 이런 거 사실은 가면 되게 집행유예 받거나 몇 년 사고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 훔치고 뺏고 이 간 돈 수백억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죄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덮어주면서 뭐 뭘 챙기고 기소하면서 명예를 챙기고 덮어주면서 돈을 챙긴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내가 들어봤는데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엄정하게 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중간에 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화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존재냐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죠.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예. 그럴 때는 사실 편가르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여당 야당 가리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뭐 전혀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역시 중심은 행정에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이 더 크다. 그러니까 모두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 더 큰 거죠.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의 개인적 영역의 것이고 선거할 때까지는 그렇지만 그냥 되게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사에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모두를 대표해야 되니까요. 저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